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터프하지만 스마트한 야수입니다. 화성산업과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예. 조금 박수가 약한 것 같은데 몸을 좀 풀죠, 그죠? 예. 왼손을 들면 박수, 오른손 함성. 되겠습니까? 예.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알면 도움된다. 이 부동산 톡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사님, 부동산 실수요자이든 이 투자 목적이든 정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문가의 조언과 또 어드바이스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처럼 이렇게 유익한 우리 부동산 토크쇼 듣는 것도 아주 알찬 정보를 얻어가는 게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감정원의 새 이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 아파트 시세, 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금액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단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림 신청을 해놓게 되면은 대구 전역에 분양하는 모든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알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 우리 저렇게 배차님도 계시고 또 세무와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우리 안혜 계사님 세무 상담 쪽에 또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이제 시세라든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런 게 또 궁금하다면은 또 전문가인 우리 또 차장님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와 또 하나 발품을 좀 더 팔면은 이런 주변에 또 전문가들한테도 청취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아주 고급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무료죠, 방송이? 네, 소장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매수 시점에 내가 가져야 할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살려고 할 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 금액을 산정하고 가용 금액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죠. 위치와 입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위치라는 것도 구매자의 편의성과 안정이 최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로소 재테크가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실수요자라면은 그 편의성과 안정이 먼저 추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심지에서 만약에 고르신다면 첫 번째는 중심지를 고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내 자본에 맞게 내 가용금액에 맞게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야수 질문이 있어요. 예. 부동산 거래 시에 단독 매매가 나아요? 공동 매매가 나아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를 구분하는 거는 세금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세금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추가 과세까지 붙지만은 저희가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산정하에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반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35%짜리가 6%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종부세 측면에서는 공동 명의를 하시면은 또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각자. 그런데 종부세에는 개인의 6억 공제라는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취득 시에 조금만 신중히 하시면은 양쪽의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친구 맹수랑 같이 사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시면. 네,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명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회 계사님, 이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5대5 지분이라면 반을 떼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떼줬는데도 같은 구간에 있다면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근데 떼줘서 더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두 분을 합해도 혼자보다 적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뭐 해봐야 아는 거고 케이스마다 다를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절감 효과 때문에 이제 공동매를 하시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임대소득을 받아서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자기의 누진세가 내려간 다음에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근데 또 단독명의 하시다가 추후에 하신다고 하면 이때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이제 단독명의 하다가 이제 집을 팔 계획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50% 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 시의 취득세율이 또 너무 높고 지금 12%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뭐 증여 공제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단순하게 양도세만을 위해서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취득세, 말씀하셨듯이 종합분 여러 가지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명수하고 상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우리 배 차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구조와 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 주택 및 아파트 매입이 우선일 것 같은데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례율에 의한 이익인데요. 이 비례율이라 함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분양했을 경우에 그 전체 분양 수익금 중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비 총액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익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느냐에 대한 지표가 바로 비례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105%라고 하면 내가 가진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105%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가진 주택이 1억이라면 1억 500만 원을 인정을 받고 내가 신청한 신축 주택에 대한 가격에서 1억 50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금만 납부를 하면 되게끔 이게 이제 비례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5%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가와의 차이, 그리고 로얄층에 대한 우선권, 그 다음에 조합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그러한 무상 품목들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분양하고 나서도 이게 대단지 선호지역이라면 또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이익 구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고자 한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자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재건축 물건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또는 관리 처분 이후에 내가 사서 들어갈 것이냐, 신중히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서 이제 고객들과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주로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이 있겠죠.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게 명의자인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도 아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얘기가 나오듯이 명의자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모든 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명의자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자입니다. 하자를 다들 대충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투자가 특히 재개발 중에서는 다 노후도가 많은 건물들이에요. 그러면은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빌라 재개발들이 어쩔 수 없는 하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하자? 중대하자입니다. 그러면 민법상 중대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자를 안 날부터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 손바뀜이 계속 일어났다. 재개발 투자 지역이라서 그러면 매도자가 2년 안에도 5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거슬러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누가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위임 시에는 반드시 위임하시는 분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다 내용물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저희가 계약서에 보시면은 하고 마지막에는 민법에 의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약사항이라고 존재하는 곳에는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약을 지어야 할 게 있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 협의하에 특약사항에 한 번 더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계사님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2주택자는 과세지만 2주택자가 2개 중에서 하나를 양도로 하면 과세지만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증여하실 때 부인이나 자녀한테 증여할 때 공시지가 싼데 공시지가 해도 됩니까? 근데 이것도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거래가 이런 게 산정도 어렵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해도 무방할 수는 있는데 아파트는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공시지가와 시가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조사를 이제 사후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또 과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증여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서를 날리더라도 이것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꼭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수성구 아파트에 생겼네?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면 담당 조사관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정 고지를 해서 나오면 또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증여를 하실 때는 이제 법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이제 시가의 범위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번 또 돌다리를 좀 많이 이제 두드리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시는 게 세금 절감을 위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부담부 증여 방식을 잘 이용하시면 그 증여의 기본 공제를 이용해서 증여세도 안 내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적어도 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나이나 소득이나 이건 돼야겠죠. 이게 안 된다면 부담부 증여 형식을 통한 그냥 순수 증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부담부 증여로 이렇게 채무가 넘어간다면 이제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관련된 담보대출도 넘어가고 그러면 은행 전산에도 내 자녀 명의로 차주가 바뀔 거고 국세청에 전산 등록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 돈이 언제 없어지는가? 이 돈이 없어졌는데 이 아들의 신고된 소득으로 보니까 아니네. 그럼 거꾸로 역으로 올 수 있어요. 이 차입금이 어떻게 없어졌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부담부 증여를 형식을 취한 순수 증여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잘 알아보시고 이제 시행하셔야 됩니다. 뭐 들어보니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많고 본인이 조금 리스크 부담을 안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을 좀 찾고 뭐 등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세금을 내기 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세법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꼭 뭐 이렇게 다주택자라면 팔기 전에 한번 좀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송 이사님, 지금 말씀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아파트 청약할 때 아무래도 이 브랜드만 보고 이렇게 탁 청약하는 경우에 뭐 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조금은 뭐 그 아파트 이게 중앙건설사의 브랜드들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또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저 지역 건설사들의 브랜드들이 좀 저평가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것들이. 네, 그 뭐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를 뭐 찾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브랜드가 처음 나온 게 한 2001년도 무렵부터 해서 이제 브랜드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어느 건설사의 어디 지역 아파트 항상 뭐 동명이 먼저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였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는 이제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제 가격을 이제 제값을 받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는 이렇게 고급 브랜드입니다. 집 잘 지놓고 제대로 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PR을 하는 겁니다. PR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대기업 브랜드를 뭐 선호하는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현장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 상품과 자재와 마감은 그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만 선호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 지역업체도 지금은 얼마나 이게 내실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 건설사들도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건설사도 다
전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 회사도 연구를 지역에 있을 뿐이지. 예. 그야말로 전국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 어떨 경우에 더 우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화성 파크드림 이런 곳.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패널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청약 시장에서는 보면은 이런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내가 당첨되는 사실 여부와 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다 떠가 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걸 좀 알고 하셔야 되겠고, 각 신청하는 것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부적격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전체 당첨자의 10에서 15%가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당첨된 겁니까? 예.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좀 제대로 시간을 내서 거기 정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보면은 이런 부적격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네. 예.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 기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참 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찾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 재테크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니까 좀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세금 관계된 부분도 그랬고 아까 뭐 계약서 쓰는 부분도 그랬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더 배우고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뭐 요즘은 원체 또 루머도 많고 이러니까 좀 정보도 정확하게 맞죠, 배 차장님? 예, 정확하게 취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진짜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원체 큰 돈이니까 그죠, 부동산은 그렇죠. 다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오늘 부동산 이 톡톡 정보 시간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매일신문과 화성산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톡톡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부동산 토크쇼에서 마무리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